안녕하세요. 인사이드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하위 유형, 즉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가지 성격 유형은 각각의 하위 유형을 갖는데요. 각 유형별 격정과 이 세 가지 본능이 결합되면서 세 가지 다른 버전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보존, 사회적 본능, 그리고 1대1 본능, 이 세 가지인데요. 같은 유형이라도 본능과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먼저 자기 보존 본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생존과 물질적인 안정을 중심에 두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이란 말 자체가 나라는 개체가 생존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는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안락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을 1차로 쓰는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장소에서 안락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촉감이라든가 빛의 밝기라든가 아니면 소음이 크진 않는지 이런 감각적인 것에도 좀 더 민감한 것을 보여주고요. 다른 본능에 비해서 씀씀이가 좀 적고 절약하고 경제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본능이 있는데요.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집단, 그룹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 안에서 소속감이라든지 인정, 체제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그룹에서 인정받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중요시하겠죠. 마지막으로 1대1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1대1 본능은 성적 본능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가장 강렬함을 추구하는 본능인데 이게 어감이 조금 그래서 요즘은 1대1 본능이라고도 많이 불리웁니다. 1대1 본능을 일자로 쓰시는 분들은 가장 눈빛이 다른 본능을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렬하거나 촉촉할 수 있겠죠. 꽂히는 어떤 분야가 있어서 그것에 몰두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1대1 본능을 1차로 쓰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줘도 괜찮다. 그 사람이면 나는 힘을 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깊게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돼. 나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나도 누나 하나면 돼. 이 세상에 나 제대로 아는 사람. 세상이 다 나한테 등 돌려도 누나만은 그렇게나 믿어줄 거지.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 꽂혀서 그쪽으로 몰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에 몰두해서 또 수녀님이라든가 신부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적 본능이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본능이라는 단어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본능을 적절히 균형 있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자기 보존 본능을 너무 안 쓰는 경우에는 경제 개념이 없어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돈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예산 너머로 지출을 한다던가 잔금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런 소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본능이 부족하면 조금 대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신경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1대1 본능을 너무 적게 쓰는 경우에는 매력이 없을 수 있죠. 유형마다 이 세 가지 본능 중에 하나와 엮일 때 역유형으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이 역유형은 각 유형마다 격정이 있죠. 이 격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대1 본능을 쓰는 6유형의 경우는 공포의 대형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6유형의 격정이 두려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맞서거나 나는 두렵지만 마치 쥐가 궁지에 물렸을 때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정말 역유형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유형의 경우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형들은 항상 남에게 베풀고 자기를 챙기지 않는데요. 이 이유형도 자기 보존을 쓰는 경우에 역유형이라고 불리우는데
나 먼저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주님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타인이 자기를 챙기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영유형의 경우는 좀 뻔하지 않은 저 사람이 그 유형이 맞을까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좀 다르게 행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1대1 본능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1대1 본능을 쓰는 게 맞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열정이 식고 그냥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관계가 되면 그때는 1대1 본능이 아니라 자기 보존 본능이 그 가족 관계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1차가 아니면 2차라도 자기 보존 본능을 쓰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이 세 가지 본능이 다 있기는 하지만 1차, 2차, 3차로 좀 쓰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고요. 50대, 40대, 10 이런 식으로 1차와 2차를 많이 쓰고요. 3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3차인 본능을 개발하는 게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애니어그램은 직관적인 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많이 관찰하다 보면 이걸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1차가 성적 본능이고 2차가 사회적 본능이면 성사 이렇게 부르고 자사, 자성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그런 줄임말로도 그 사람이 그 유형일 때 본능이 성사면 어떤 느낌이겠구나. 자성이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구나라고 조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심리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9 곱하기 3이니 총 27가지의 다른 속성이 생긴 건데요. 이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고요. 유형과 본능이 결합될 때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27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조금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자면 비어트리스 체스넛의 완전한 애니어그램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실 텐데 본능별로 인물들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네 걸 끌고 소풍을 간 거야. 하도 빈 병을 다 수거를 한 거야. 그 집 아들이랑 걔 아버님한테 파는 거야. 좋은 가격으로. 누군지 몰라? 아니 근데 지금 저를 못 알아본 거에 좀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이 땅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모를 수가 없거든. 다시 도도한 여배우 모드로 도도하게 기다리는 거야. 오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짧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